네, 오늘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지수들 살펴보고 갈까요? 네, 오늘 뭐 코로 약세이지만 뭐 약보합 아주 뭐 괜찮고요. 야간 선물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ETF, EWI도 플러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나는 유연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협상 불가에서 유연성, 자 시장 어디까지 받아줄까?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자동차 관세 면제 시사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반도체는 어떤가요? 라는 부분이잖아요. 머지않았다라고 예고한 반도체 관세는 어떻게 대비하면 될까요? 글쎄요, 지켜봐야죠. 원래 어저께 하기로 했는데 뭐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빠르면 또는 금요일 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원래 품목 관세 25% 그거에 대해서도 뭐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오늘 관련되는 뭐 스텔란티스라든지 포드라든지 GM은 다 3%, 4%, 5% 이렇게 올랐거든요. 거기에 비춰봤을 때는 반도체 관세도 적용이 된다 손 치더라도 그거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맥스 한 25%가 이하이거나 몇 퍼센트를 하더라도 그게 점진적으로 적용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을 엿보는 그런 코멘트였다고 유도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중국 좀 더 유연한 목소리가 나올 맞아요.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 그 사실은 쪽에. 예, 맞아요. 금요일 날 그 미국장이 오르고 선반영 측면이 있거든요. 애플 이런 거 그런 거 측면을 봤을 때는 빠르게 올라가지는 어렵고요. 근데 일단 내려갔다가 올라온 거 자체가 다시 반락하는 거는 조금 더 눈치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관세가요. 우리는 반도체 관세 지금 말씀하셨는데 반도체에 하는 관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입니다. 지금 반도체란 캐티고리 안에 스마트폰을 짬뽕을 시켜서 헷갈리는데 혹시라도 스마트폰하고 반도체를 따게 했는데 반도체보다 스마트폰이 관세가 더 높을 경우에는 그 나중에 부메랑이 있어요. 스마트폰에 관세가 많으면은 스마트폰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수요가 나중에 영향을 받아서 반도체 영향을 주는 게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반도체 D램의 가격 관세 얼마 이거의 임팩트는 삼성 같은 경우에 임팩트는 25%를 하면은 2%밖에 안 됩니다. 2%밖에 안 되고 휴대폰의 관세를 25% 매겨서 부메랑으로 오는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한 4월 초반에 들어서 5만 9천 원까지 갔을라 했던데 거기에 이렇게 빠진 거는 반도체 자체 25%,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이렇게 하면은 대충 8, 9%가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8, 9% 빠진 게 5만 3천 원 간 거예요. 네. 이렇게 회복된다고 본 거니까 어저께 회복된 거는 정확한 거고요. 오늘부터 더 올라가는 건 조금은 천천히 이게 25%인지 15%인지 반도체하고 다른 휴대폰까지 어떻게 되는지 연결을 봐야 되니까 그게 이제 해결되거나 아니면 하나 된 거는 아마 이번 주말까지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전망이 있어갖고 오늘 그 자동차에 대한 그런 유연성 또 유연성의 말을 하는 거 봤을 때는 뭐 더 높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25% 높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그나마 안도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5만 9천 원, 6만 원 될 수 있느냐? 그건 노입니다. 왜냐하면 실적 시즌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주가가 왜 안 가는지 아세요? 미국장이 제대로 많이 안 갔잖아요. 생각보다. 이 전망이 내려가고 있어요. S&P 500의 전망이 지금 4월 며칠입니까? 15일이죠. 오늘 15일이잖아요. 보름 전에 대비했을 때 지금 시티라든지 모건이 얘기하는 게 한 5%씩 빠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P 멀티플이 높아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는 데는 이익 시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봐야 되겠구나라는 걸로 올라가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거는 조금 월스트리트 오버는 맞는데 이익 전망에 대한 하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나가야 되는 그 구간에 도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도 그 이상의 뭐 강경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좀 적다. 뭐 예측은 해보고요. 하지만 이걸로 뭐 반등이 뭐 완전 강하거나 그럴 수는 없죠. 그럴 것이 오늘 강하지 않았던 이유가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이익 전망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뭐 환율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국채 아주 요동치고 있고요. 달러 약세 아주 심각한 이슈죠. 엔화가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엔캐리 청산 악몽 재현주의보까지 등장했습니다. 짚어주신다면요. 네, 맞아요. 원래 달러가 우리 원화가 1470, 80 가다가 1420 정도 내려갔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하기 전에 1417이었기 때문에 어저께 장중에 거기까지 갔으니까 그러면 그 정도 레벨까지는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12월 3일하고 지금 보세요. 뭐가 안 좋은가요? 경제 성장률이 완전히 내려갔죠. 그 당시는 1.78% 최소한 기대가 지금 1.2%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개월 전보다 원화가 자체적으로 강세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요.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 네거티브예요. 그래서 같은 1420일에도 외국인이 안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화 강세가 되면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좀 전에 엔캐리 트레이드인데 뭐냐면은 달러가 약세가 본격화되는 것이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약해져서 채권 수익률이 높아져서 이렇게 돼서 달러가 약해지는 거면은 그걸로 인한 원화 강세가 촉발되는 거는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화 강세가 되는 요인이 우리나라 자체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믿음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트리거 포인트가 조금 다른 데서 왔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덜 받는 거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예. 자, 이제 좀 여러분들이 솔깃할 만한 상황을 살펴볼까요? 그 이재명 후보가 그 AI 관련해서 이제 투자 소식, 이제 관련한 뭐 정치 테마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이상 바라봐도 되는 것인지 이 AI의 100조 투자 열겠다며 AI 예산을 대폭 확대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여는 일. 너무 재밌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예, 딱 AI 관련된 걸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한박 웃음을 짓는 모습에. 예, 어떻게 보세요? 100조 제가 그 기사는 봤는데 100조가 몇 년간에 어느 쪽으로 어떻게 투자하는지 몰라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이거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작은 업체들은 당장에 뭔가 AI를 개발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크게 두 가지예요. GPU. 칩을 구매를 편안하게 하려고 칩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재들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게끔 사람들을 이제는 고용하고 채용하고 하는 데 있어갖고 보조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거 있어야 되거든요. 구체적인 게 그런 쪽에 GPU를 확보하는데 엄청 비싼 거 이런 걸 확보해 주는데 국가 단위로 한다든지 하면은 아마 스타트업 컴퍼니들은 아마 충분히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그런 회사들이 국내에 상장된 회사들이 있다면 그 작은 회사라도 유심히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주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게 진행되는 거 봐야 될 것 같은데 대기업이라든지 큰 그 상장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작은 종목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 회사한테 실제 반도체 구매하는데 도움이 어떻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편안하게 사람들이 인원이 보충되는지를 봐야지 실질적인 임팩트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의료 AI, 또 정당별 AI와 관련한 그런 이슈들 봐야 되겠죠? 아무튼 여하튼 당분간은요. 자, 그럼 좀 전략 좀 세워주실게요. 자, 미국 증시에 비해 국내 증시 선방하는 모습인데, 근데 또 이제 의약품 또 관세 예고까지 있잖아요. 또 우리가 긴장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전략 면에서 세워주시죠. 전략은 우리가 아까 이 S&P 500에 빠졌잖아요. 과거 평균 5년 평균을 하면은 아마 5,100에서 5,400 사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S&P 500가. 그 정도니까 너무 이렇게 흥분하지 마시고요. 품목별로 제품 그 섹터별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레벨로 시소 약간의 좁은 박스권으로 당분간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주에 실적에 대한 게 가시화되면서 IT 그러면서 방향을 잡힐 것 같기 때문에 최악은 지났다. 근데 업사이드는 지금 요거만 가지고는 5%다, 10%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렵고요. 이 변동폭이 과거에 10%, 5% 이렇게 왔다 갔다 장이 흔들렸잖아요. 이 엄청난 진폭은 분명히 잦아드는 국면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편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믹스별로, 섹터별로 골고루 믹스를 가지고 아마 현금 비중은 조금 줄이셔도 괜찮긴 합니다. 현금 비중은 한 20%대 정도로 조금 줄이고 섹터적으로는 한국 주식으로는 조선 방산 변압기가 여전히 앞서고 있고요. 반도체는 그 네 번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금 비중 좀 줄이고 조선 방산 다음이 변압기. 네, 변압기. 예, 반도체가 반도체는 네 번째. 빠지지 않는 정도로 시장보다 약간 언더하거나 그냥 뉴트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은 지났다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좁은 박스권입니다. 일단 관건은 다음 주에 실적 시즌 기술주 지나가는 거 보고 그렇게 의견 주셨네요. 윤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율 투자전략본부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도 실적 시즌인데 워낙 이 관세 이슈에 좀 가리워져 있죠. 골드만삭스도 좋은 실적에 오늘 상승을 나타냈는데 미국도 국내도 좀 실적 시즌 잘 무난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